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 밤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고 더구나 언론의 견제가 왕성한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은 4년 동안 이런 행패를 부리고 더구나 선거에서 대패를 해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뒤엎으려고 하고 소송에서 이제는 판판이 지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지아주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바이든 승리를 인정한 것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넣고 하는 이런 망동을 부리는 걸 막지 못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임기제 왕을 뽑는 것이 됩니다. 미국보다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패를 보면 이거는 거의 법치 파괴, 상식 파괴, 그리고 역사 조작, 토탈로 말하면 문명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효용성이 거의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누가 대통령 후보냐 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니면은 별것 아닌데 국회의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리가 10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고 내각 중심제 같으면은 거기 총리나 수상은 one of them입니다.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이 폐단 속에서 어차피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참 고민거리가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대통령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건 좀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아무리 못한 국회의원이라도 문재인보다는 낫습니다. 국민의힘에 아무리 못한 국회의원이라도 이재명보다 이낙연보다는 낫습니다. 마음이 낫다는 뜻입니다. 능력은 둘째치고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을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많다고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자꾸 드라마틱한 사람을 찾으니까 지금 윤석열 쪽으로 확 기울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그리고 당대표였던 사람을 공천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분이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런 해괴한 일도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보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래 위를 아는 게 보수입니다. 아래 위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첫째 효도를 하고 선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래 위를 아는 게 보수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보수적 품성을 가졌다면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당 대통령 후보를 했던 홍준표 씨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는 두 사람 때문이겠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런데 홍준표 씨가 요새 쓰는 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좀 악이 받친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에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줄 하는 아주 탄식글을 썼습니다. 좀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당원의 입당, 복당 여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당 문제는 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해 주시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만약 당원들이 거부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부 신임 여부도 당원들이 지금 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으니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 지도부가 활동한 지도 6개월이 되었으니 이제 당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이 중차대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휘하는데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말라야 오지 학생들이 일주일 이상 산 넘고 강 건너 어렵게 학교 가는 길을 다큐멘터리로 본 일이 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옛날에 권력형 부패로 구속될 때 수사했던 검사가 홍준표 씨입니다. 지금 여당이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몰리고 있어도 김종인 씨가 강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자격지심 아니겠습니까? 지난 4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씨가. 상임위원장 7개 무개념으로 통째로 넘겨주고 이 좋은 호기에 맹탕 국정감사나 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부채 예산을 짬짬이로 넘겨주고 공수처 악법 넘겨주고 경제억압 3법 넘겨주고 국정원 무력화법 넘겨주고 본인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애꿎은 초선들만 청와대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추미애 국정폐학은 무소속까지 동원하여 국정조사서 하나 달랑 제출해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대책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의아스러운 세모의 정국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으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보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더 이상 당을 망가뜨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올해 지나가 버리면은 내년 4월 또 선거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전술 전략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로 나아갈 때 내년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의미를 잘 계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국자유진영의 힘은 여러 군데 힘을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산이 있습니다. 요새 여론조사의 구조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2년에는 여당을 찍어야 된다는 사람보다도 야당 찍어야 된다는 사람이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편성을 해가지고 좋은 후보를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주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제, 아젠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저보고 물으라면 그것은 문재인 부패 청산입니다. 문재인 부패를 줄이면 문패라 되겠네요. 문패 청산, 적폐 청산이 아니라 문패 청산.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리하여 문명 파괴적인 이런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청소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하는 주제를 지금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주제에 동의하기만 하면은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부르짖는 검찰 개혁은 뭡니까? 그게 검찰 개악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뭡니까? 우리를 물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물지 말라. 검찰은 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무는 개가 되면 안 된다. 상대를 물으라.
우리를 물지 마라 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 개악입니까? 검찰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고 누가 2022년에 문재인 부패를 청소할 적임자냐 하는 걸 뽑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1년, 대통령 선거까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년 4개월 남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이 주제를 국민적인 공감대로 키운다면은 그 주제에 적합한 사람이 뽑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윤석열 씨가 될 수도 있고, 홍준표 씨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 깃발을 먼저 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나쁜 우파 의원이라도 아무리 좋은 좌파 의원보다 더 좋습니다. 어떻게 문재인보다 못한 인물이 국민의힘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물 타령하지 말고 우선 주제를, 공감대가 큰 주제를 하나 걸어가지고 거기에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주의가 집중대로 만드는 이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이슈 파이팅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홍준표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우선 김종인 씨를 몰아내야 합니다. 김종인 씨를 몰아내지 못하는, 왜 몰아내야 하느냐? 탈이념이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호남 정책을 펴면서 아주 국민의힘을 초라하게 만들고 이 보수 본류인 경상도 세력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과거의 행적, 특히 좌파적 이념인 경제민주화로서 한국 사회를 어지럽힌 점을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이 김종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